오정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독서, 수능특강 독서에 보면 인문 첫 번째 내용입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드라마 연극과 대비되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 이 두 개를 잘 대비해야 되죠. A와 B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드라마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는데요.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의해 기존과 달라진 연극의 양상 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 나오면서 그 특징과 비교하고 또 포스트 드라마의 연극의 특징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재현으로부터 퍼포먼스로, 감상으로부터 체험으로 이제 이동됩니다. 이렇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의해 기존과 달라진 연극의 이 변모 양상을 주로 제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드라마 연극의 특징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드라마 연극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설명한다는 거.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연극의 위계적인 구조라든가 경계성을 허물어뜨리고 현실 재현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관객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관람하면서 허구적 세계에 빠지지 않고 현실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연극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반성적 사고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우연성이 증대되면서 사건으로서의 공연을 더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 연극의 다양한 변신을 해나감을 시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학교 내신 시험에 특히 대비를 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하는, 그렇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드라마란 드라마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오네요.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이 서사라는 건요, 이 소설에서 나오는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적는 걸 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대화체로 사건을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미메시스라는 것은 모방입니다. 자연을 재현해내는 거. 그러한 화법으로 구축된다. 그렇죠? 그러한 체제로 구축된 것을 뭐라고 한다? 이런 문학 갈래를 드라마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드라마의 개념이 나온 거고요. 특히 서사적인 틀, 갈등과 해결을 가지고 있는 이 서사적인 틀로 현실의 사건을 대화로 그대로 재현하는 문학의 갈래가 이 드라마의 개념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드라마 연극. 이제 드라마 연극이라는 것은 드라마에서 또 드라마 연극으로 지금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게 이제 드라마 연극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죠.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의 텍스트라는 건 이제 본문이나 원문을 가리킵니다. 드라마의 텍스트를 무대 위에서 배우의 말과 행동, 대사와 행동이죠. 이걸 통해서 현재화한 것이다. 우리 희곡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 연극의 개념은 드라마 원문을 무대에서 배우가 현재화시킨다.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는 드라마의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를 재현하고죠. 당연히. 또 배우는 인물을 재현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재현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에 주목을 하시고요. 드라마 연극은 재현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와 배우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장소와 인물을 다시 재현한다. 이렇게. 또 드라마 연극이란 말에는 이중의 재현. 이 재현도 이중입니다. 이중. 겹친다는 거죠. 두 번. 그게 함축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축이라는 것은 내포한다는 의미고요. 드라마 연극의 속성은 드라마 속에 재현된 것을 다시 무대 위에 재현하기 때문에 재현과 재현 이렇게 겹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일련의 이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 드라마가 사건 위주로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재현의 반복적 시행, 그렇죠? 겹치니까 반복적인 재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드라마 연극의 특징인 거죠. 이러한 드라마 연극의 해체. 자,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반기. 그렇죠? 그래서 표방이라는 건 이제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드라마 연극하고 포스트 드라마 연극하고 서로 대비가 되는 짝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비되는 이러한 짝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걸 A라고 한다면 이건 B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와 B의 짝이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A, 드라마 연극은 A,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B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B는 드라마 연극의 해체, A의 해체를 주장하러 나왔다는 거죠. 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B는 텍스트 차원에서 미세시스 화법에 의거하여 갈등과 해결의 서사적으로 띈 드라마 문학죠. 이게 드라마 문학이었잖아요. 이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탈드라마를 표명한다. 표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현을 위한 목적, 재현이 바로 A였죠. 그 재현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지향한다. 지향 중요한 단어예요. 지향은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특성을 지닌 일련의 다양한 연극을 일컬는다. 그러니까 포스트 드라마와 드라마 연극의 차이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B의 개념은 뭡니까? 탈 드라마를 선언했고 재현 목적의 연출을 기피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이 문단이 나오는데요. 자, 이 문단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이제 드라마 연극의 위계성과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자, A는, 그죠? A는 재현을 위한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에 위치해 있다. 그죠? 그러니까 A는 재현을 위주로 합니다. 재현. 그리고 배우, 무대, 음향, 조명 등 다른 기타 요소들이 그 아래에 위치해 있다. 그죠? 텍스트가 우선이라는 거죠. 텍스트가. 그래서 위계적 구조가 철저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이 구조라는 건 체제, 짜임,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연극의 위계적인 짜임은 텍스트가 가장 최상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드라마 연극에서는 문학과 연극, 뭐 가상, 현실, 배우, 관객, 작품, 공연, 연극과 비연극 이런 경계가 아주 선명, 뚜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니까 드라마 연극, 즉 A는 위계 질서가 지속적으로 선명하게 경계가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라는 것은 이제 B가 나오겠죠.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그 중심이 이제 어디로 이동했다? 작품이 아니라 사건으로, 또 드라마에서 공연으로 이동했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작품이 아니라 사건, 드라마에서 공연으로 이제 전환됐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경계가 희석됐다. 희석이라는 것은 이제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선명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석이라는 것은 농도를 묽게 한다라는 의미고요. 희소라는 거는 이제 비슷한 단어인데 매우 드물고 적다라는 우리 경제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일모 같은 많은 것 중에 아주 적은 이런 것은 이제 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석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경계가 약화돼 있다. 작품에서 사건으로, 드라마에서 공연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대조, 그렇죠? A와 B가 선명하게 지금 대조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관객과 배우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죠. 가령 예를 들면 드라마 연극 A는 관객은 수동적인 소비자로서 객석에서 침묵을 유지한다. 그렇죠. 침묵을 유지하고 배우의 연기에 감정이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충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객석에서 관객은 뭐 한다? 감정이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배우는 또 어때요?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관객이 없는 것처럼 관객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 연기해야 할 배역에 몰입하는 것으로 이제 충분했다 이거죠. 각자의 역할에 그냥 충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텍스트에 충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 연극은 배우와 관객의 소극적 역할의 예시를 지금 들어준 거고요. 이것은 관객과 배우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음을 말한다. 그렇죠? 선명한 경계,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와 관객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담은 사례를 제시했고요. 그러나 B는 이러한 경계선이 사라진다.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 B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관객이 배우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B의 공연이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계도 없고 우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연성, 돌발성을 내포하고 있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낯선 경험, 새로운 체험 이런 것 연극을 통해서 연극 자체에 대한 사고를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연극 자체예요. 그래서 즉흥적이면서 각본이나 규칙이 없는 텍스트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까지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요.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드라마 연극과 달리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현실 재현의 의무에서 벗어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A는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 그렇죠? 허상입니다. 환상.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연극은 현실의 환상, 허구적 세계를 무대에서 재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객은 이렇게 재현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어때요? 연극을 관람하는 동안만큼은 감정에 이입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몰입을 하게 되면 현실을 탈피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의 내용에 감정이 입이 되면 현실 자체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A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B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B는 A와 달리 현실 재현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현실 재현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현실을 잊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환영을 보여주지 않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몰입의 경험을 갖게 할 때 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환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연극이 현실 재현의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연극은 공연 예술로서 지니고 있는 연극 그 자체의 특성, 그렇죠? 예, 공연 예술 자체의 그 연극 자체의 특성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의 현실이 허구적인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 연극은 지금 허구구나 이걸 관객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연 예술의 본질성이 강조되는 거고요. 극중 현실의 허구성을 표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 관객은 어때요? 연극을 관람하면서도 허구성에 빠지지 않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어요. 사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객은 환영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사실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B 연극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그것은 연극이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현실의 재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자체, 연극 자체의 재현이라는 거죠.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 본래의 그 자체의 재현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그 특성은 강화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세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현실을 사고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B, 그렇죠? B 드라마 연극의 특징입니다. 포스트 드라마예요. 자, 이제 4문단에 가시면 연극 자체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연극이 그 자신을 재현한다는 것은 연극을 통해 연극 자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증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 자체의 사고를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극 자체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 자체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반성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비판과 반성에는 연극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우리 서사극 있잖아요. 부조리극. 그렇죠? 예. 이런 연극들도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원거지라는가 이런 그 연극 아시죠, 여러분? 원거지라는 작품. 예, 그러한 작품에서도 우리 부조리극, 서사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에 대한 성찰은 연극의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가령 이것은 이 B 연극에서 공연의 중심이 이제 언어에서 모음, 음향, 조명, 기타 요소로 다양하게 이동하는 데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연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경계의 반성으로 발달되면서요. 이에 따라 음악, 무용, 서커스 등 과거에는 비연극적이라고 판단되었던 요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극의 중심으로, 핵심으로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연극적 요소들이 연극의 중심으로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때문에 이 B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 A에 비해 공연적 요소, 공연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 B 연극에서 배우는 어떤 인물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렇죠?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행위자로서, 그렇죠? 행위자로서 이 몸의 반응을 보여준 데 치중한다는 거죠. 행위자로서의 몸의 반응. 그렇죠? 그래서 이때 관객은 배우의 표정이라든가 손짓, 몸짓 등을 접하게 되겠죠. 그럼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지각에 민감해지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반응을 빨리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몸의 고유한 움직임을 중시하고요. 배우가 자기 몸의 고유한 움직임보다 배우의 수행을 중시한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아셨죠? 배역이 아니라 자기 몸이에요. 행위자로서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단에 가시면요. 우연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B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연극의 핵심이 플롯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롯은 우연성을 배제하고, 그렇죠? 필연성의 구조, 인과성을 가지고 사건을 배열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드라마 연극에서 중시되며 하나의 원칙으로 여겨져 온 거거든요. 그러나 이 B 연극에서는 우연성이 강조된다는 거죠. 필연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연성이다. 그러니까 필연성이 아니라 우연성을 중시한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우연성이 증대된다는 얘기는 공연 갈래로서 연극이 지니는 속성, 그 자체의 속성이 증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이고 찰나적이고 반복 불가능하고, 그렇죠?
이것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성이 중시된다는 것은 영혼의 연극의 공연성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가시면 이어집니다. 본문단이. 자, 매 공연마다 우연성의 개입으로 다른 공연의 연출이, 그렇죠. 우연성이니까 항상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독자적인 다른 공연이 이제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현실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사건 중심의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공연은 사건으로서 공연이 연출된다. 우연성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으로서 연극이 지니는 고유한 본질적 특성이죠. 바로 이게. 그리고 매 공연마다 공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연극이 완결되고 폐쇄적인 작품을 지향한 반면 차이점이죠. A는 완결성, 폐쇄성이지만 B 연극은 어때요? 미완결 상태로 개방돼 있다. 열린 결말이라는 거예요. 열린 결말.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의도한다 이거죠.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의도한다는 얘기는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이 드라마 연극과 다른 개방성과 현재성을 갖고 있다. 이런 차이점도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연극에서의 사건성은 예술에서 퍼포먼스가 중시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가 중시되는 경향은 연극에서 사건성이 강화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자, 퍼포먼스로는 이제 광의로는 실행이란 뜻인데요. 좁은 뜻으로는 연기, 연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가가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행위를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문단을 가시겠습니다. 6번째 문단에서는 연극의 순수성, 독립성의 강화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 연극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연극이 문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연극이 본질적 특성이 오히려 변질되고 훼손됐다 라고 판단하면서 순수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순수성, 독립성이 되는 거죠. 이에 이 B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서 A에서의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을 위해 봉사하던, 그렇죠? 봉사했다는 건 뭡니까? 의미 전달에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배우의 몸, 무대 미술, 음향, 조명 등 이러한 요소들이, 비연극적인 요소들이 의미 전달에 봉사하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했다. 그런데 이 B 드라마 연극에서는 어떻다? 그 목소리를 회복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나아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해체됐다. 그리고 비연극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것들이 복원된다. 다시 원래 위치대로 그 공연 자체의 그 역할이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비연극적 요소가 복구되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이제 완전히 개방화된 겁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B 연극은 재현으로부터 퍼포먼스로 이제 이동되고 감상으로부터 체험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와 체험 그리고 현실 재현과 감상이라는 것과 반대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연극이 새로운 문화 컨텐츠로서 다양한 변신을 꾀하는 거죠. 그것을 시사한다. 시사라는 거는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의 다양한 변모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연극 그 자체의 특성이 강화된 거고요. 이 드라마 연극에 비해서 연극의 순수성, 독립성이 잘 드러난 거고 또 갈등과 해결의 서사구조를 띠는 이 드라마 문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의 재현을 위한 연출을 지향하고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 효과를 높이는 연출을 지향합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공연의 중심이 이제 언어에서 어디로 온다? 몸과 음향, 조명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고요. 관객의 체험보다는 감상이 공연의 의미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가 가능하다. 이 말은 이제 틀린 거죠. 그렇죠? 체험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독서를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